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차이점은 무엇이며 무기 없이 남한군과 북한군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는가? 아주 평범한 질문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심오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의 인민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북한에서 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노동당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령의 가병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령과 노동당은 줄구장창 북한군에 향해서 수령을 위한 총포탄이 되고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고 자폭용사가 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인민군은 수령 족속의 가병이나 같습니다. 북한 모든 주민의 생명의 주인도 수령이고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하면 그 재산도 그 원초적인 원래 주인은 본질적 주인은 그 정점에는 수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은 마땅히 수령의 군대, 노동당의 군대로 불리는 것입니다. 즉 북한군은 북한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수령이 있고야 인민도 있고 국토도 있고 군대도 있다 이런 논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수령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령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북한 200만 군대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국가의 안보, 그 국가 안에는 우리 개개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사적 소유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권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 그 안에는 국민의 모든 것이 위협을 방지하는 모든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 국토방위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이 모든 그 생활이 유지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에도 특정 정권의 군대, 무슨 특정 대통령의 군대란 말은 없습니다. 북한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이것은 북한 인민군 규약, 이 모든 데 중요한 규약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의 존재류와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주 정의롭고 하나는 아주 역사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북한군의 실태를 볼 때 북한군은 원래 군대라는 무력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무력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80년대 말부터 보장해 주지 않아서 오늘날 북한 군대는요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처판 건 둘째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풀어놓다시피 했습니다. 군대는 병영에 있을 때 균열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상간오지는 물론이고 어느 열차 분기점 어느 버스 정류소에 가봐도 하전사 군대 그 군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335 부대를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군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버스 정류소 장마당에도 개개로 군대들이 나다닙니다. 장교도 아닙니다. 하전사들이 그렇게 다 나다닙니다. 평양시도 똑같습니다. 온 국가를 다 둘러보면 저 북한 인민과 북한 군대가 안 섞이고 있는 구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군을 풀어놨습니다. 먹이질 못해서. 먹이질 못하다 나니까 나가서 먹고 살아라고 풀어놓는 경우도 있고 병사들 스스로가 균열을 어기고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병사들은 뛰쳐나왔다고 해서 처벌을 못합니다. 먹이질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강도적 행위로 김일성 족속의 위신에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줬을 경우만 처리합니다. 북한은 어느 평양을 갔다 온 외국 기자들이 찍은 어느 화면에도 군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1996년도에 제가 저게 김책에 추방돼서 살 때 기차를 탔는데요. 아이고, 모든 빵통에 군대가 없는 빵통이 없습니다. 어떤 장교는 데리고 다니는 병사한테 염소까지 쥐어가지고 여객차를 원래 타더라고요. 염소까지 미워가지고. 그때 그 열차 한 기떡에 앉아있던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군대를 저렇게 풀어놓으면 이건 군대가 아니고 마족단이 돼버리는데 저게 마족단하고 뭐가 달라? 군대가 염소를 메고 민간인이 타는 기차 객실에 오르지 않는가? 객실에서 아녀자 늙은이를 막 꿀을 거셔놓고 자기 막 때리면서 자기가 앉지 않는가? 이게 나라요? 야, 종파분자로 몰려서 처형된 김창봉이 인민무력부장 할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거. 이 나라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군대가 우선 이 병영 생활을 못하게끔 생활을 아주 먹고 사는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군대가 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첫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내가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개개로 돌아다니는 군인을 못 봤어요. 이따금씩 보는 건 휴가 나온 군인들인데 정장 딱 차려입고 아주 단정하게 다닙니다. 북한처럼 335 띠거리로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군대들이 흘러나와서 제멋대로 다니는 현상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북한군에 비할 바 없는 대한민국 국군의 균일성, 규율, 그 다음에 그 생활 조건이 더없이 하염없이 높은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이제 내가 차이점을 또 하나 짚을 때는 북한군의 옷차림과 대한민국 국군의 옷차림을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좀 한번 자세히 봤던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옷차림은요, 거짓되나 진배 없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입은 군인도 있지만은 대개가 다 낡았어요. 오죽 낡았으면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 죽기 전에 7월 2일 3일 날에 자기가 가서 죽은 묘양산 초대각에서 자기 차를 타고 묘양산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가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이거 다 전달받았습니다. 어느 도로를 지나가는데 공사를 끝내고 가는 인민군대 행렬을 만났는데 모자 벗은 녀석, 신발 벗고 맨발로 가는 녀석, 아랫도리만 입고 우통이 없는 녀석, 삽을 질질 끌고 가는 녀석, 이거 요를 하나도 안 찍고 길게 늘어져서 가는데 꼭 폐잔병 같고 거짓대 같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일성이가 그때야 북한군의 실상을 본 거예요. 1994년 7월 초에 북한군의 실상이 그랬습니다. 북한군은요, 오늘 저 북한군 내에서 이렇게 사유로 나와서 출장 나갈 경우는요, 다 이게 그 부대 내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신병의 옷을 뺏겨서 입혀갖고 데리고 나가요. 모든 군복이 다 했어요. 군복이 우선 또 몸에 맞지를 않아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목이. 옷은 크지 않는데 영양 상태가 나쁘다나니까 깡 말라가지고 북한 군인들은 어느 군복 하나도 맞는 옷을 입은 군대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십시오. 어떤 군복을 입든 얼마나 기박이 넘치고 기세가 넘칩니까? 깨끗하고 단정하고 캐주얼하고. 이 군복부터가 다릅니다. 이 군대라는 건요, 가장 청년기에 20대, 10대, 20대 군사복무를 합니다. 북한에서. 그들이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입혀놓고 군대 복무를 시킵니다. 나는 이 자체가 수령의 군대라고 지켜 세우는
김일성 족속이 범죄라고 봅니다. 군복을 볼 때 이건 아예 택도 없어요. 잘 입은 군대, 못 입은 군대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잘 입은 군대가 일시적으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상태를 봅시다. 역량 상태를 놓고 볼 때 북한군은 전반적으로 역량 상태가 다 떨어져 있어요. 오죽하면 영실군이라고 하겠습니까? 역량실조에 걸린 군대, 이 뜻을 줄임말로 북한 사람들은 영실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군의 그 전반적 역량 상태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김책에 추방돼 갔을 때 우리 사둔의 자식이 하나가 김책에 있는, 여기를 말하면 해병대나 갔습니다. 해군 저격 여단인가 거기에 입대해서 군사복무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매일 밤 우리 집에 와요. 저녁밥 얻어먹을라. 그래서 내가 하루 물어봤어요. 너희 부대에선 밥을 안 주냐? 왜 저녁마다 오느냐? 부대 군관들이 보낸대요. 굶지 말고 나가서 친척이 있으면 나가 얻어먹고 오라고. 가능한 건. 줄 게 없다고. 너 그럼 점심은 뭘 먹었냐? 그러니까 옥수수알 30알을 먹었대요. 아침엔 뭘 먹었냐? 옥수수알 20알을 먹었대요. 그게 그때 96년도에 해군 저격 여단의 식량 공급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북한군은요,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된 전 군대들을 한 끼 편안히 먹이는 그것을 누가 하는지 압니까? 다 인민들이 합니다. 인민군대 밥값 지원 운동, 이거 수시로 벌어집니다. 배급받는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밥각을 만들어서 1kg짜리 입사를 해 밥을 만들고 계란 하나에 무조건 포함하고 명태 고기 반찬은 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각 하나가 이만왔습니다. 이 우리 배급받은 제 때문에 달마다 그걸 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로건설의 남포 평양 간 도로건설, 뭐 당군군 도로건설 이런 데 동원된 군대들한테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여야 되겠게, 이런 지원 운동을 노동당에 발기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군대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국가의 그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오늘날 십시일반으로 군대를 먹여 살리는 아주 봉건 톱이 군대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북한군은 오늘 역량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났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거 북한군,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이 도덕적인 규율을 놓고 볼 때, 도덕적인 관념에서 놓고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은 도적대나 같습니다. 북한군이 행군하고 지나간 지역은 개, 돼지, 씨를 말립니다. 다 때려잡고 훔쳐가고. 그래서 북한군이 행진에 들어가면 그곳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양, 염소, 재간껏 집에 끌어들여서 같이 안고 잡니다. 무조건 훔쳐가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군대는 다 도적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1980년대 중반까지도요, 북한 주민 사이의 군대에 관한 관념은, 야, 군대 나가야 사람 돼서 돌아온다, 튼튼해서 돌아온다. 북한군이 그때까지 정상 공급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후에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군대에 나가면 애를 싹 때린다, 도둑놈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당이 군대고 송군이고 하면서도 그 200만 대군을 그렇게 거지 취급하고 제일 저게 아주 처참한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젊은 나이 때 먹지 못해서 다 거의 도적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북한군은 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북한군이 한번 야영하고 지나간 지역은 몇 달 동안 주민이 가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냄새가 없어지기 전에는. 또 북한군이 명절 때마다 무력 시위하죠. 우리 집은 김일성 광장 딱 옆에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무력 시위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밤에 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 군대가 바글바글 끓어요. 저 공중변소가 있는데 거기도 안 가고 앞
텃밭도 벽에다 대고 다 오줌을 누고 대변을 봐버립니다. 그 시뮬레이션 행사가 한번 끝난다면 그 우리 지역의 평양 시민들은요, 아침부터 출근할 때까지 계속 물 청소하며 그 냄새를 없애야 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도 그 청소를 또 해야 합니다. 평양시 중심이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행군에 지나가면서 주민이 개돼지를 끌고 갔단 말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자체로 일어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우리 사는 지역에서 국군이 행군을 하는 걸 봤습니다. 행군 훈련. 쫙 행군에 갔는데 그 뒤에 트럭 2대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환영해 주다가 그 트럭 2대 저게 뭔가 하고 쳐다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싣고 가는 차였습니다. 행군하면서도 조국의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이 지금 환경에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행군하면서 뒤에 이동식 화장실을 트럭에 싣고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봐서. 그래서 제가 정민우 중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희 행진할 때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하니? 뭐 해결할 게 있어요? 가다 서면 변속관이죠? 화장실이죠? 너 대한민국 국군이 행군 연습할 때, 행군할 때 뒤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싣고 다니는 걸 너 아는가? 하니까 대박! 그런 게 있어요? 이야,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거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군 우리 부대가 한번 지나가면 그 변속관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에 비한 대한민국 국군이 이 도덕적인 마인드 얼마나 월등합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놓고 볼 때 철저히 내 시각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북한군이 총 무기를 다 내놓고 붙는다. 그것도 말할 것 없지요. 무조건 국군이 이깁니다. 국가 간을 놓고 볼 때, 군대에 대한 국가의 배려와 대우를 놓고 볼 때, 육체적 역량 상태를 놓고 볼 때, 도덕적 그 모든 현상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 국군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1대1로 무기 없이 맨몸으로 붙었을 때 북한군 먹지 못해서 악이 날대로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역량 상태로 보나 도덕적인 잠재력을 보나 그 군대가 지니고 있는 사명을 놓고 보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상과 같은 그걸 위해서 싸우는 군대하고 내 것, 국민의 것, 내 부모의 것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북한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국군이 이깁니다. 저는 항상 국군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대한민국 국군 만세! 감사합니다.